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자녀님들. 내일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진도 나갈 때 이 시험 대비 문제까지 풀어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나눠드릴 문제 이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못 풀만한 문제를 일단 두 문제 정도 풀어드릴게요. 이거 5번 보면, 이런 문제를 애들이 잘 못 풀 것 같아서, 자, 일단 문제 적어볼게요. fx가 있는데, 이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래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래요. 그리고 gx가 있는데, gx는 이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이래요. 이렇게 지금 주어졌고요. x의 범위가 주어졌어요. x가 이제 마이너스 5하고 0이라는 이제 범위가 주어졌는데, 이때 이제 gx의 이제 맥시멈이 gx의 이제 최대값이 5이에요. 5일 때 지금 요 말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fx와 fx의 fx의 이제 최대값과 이제 최소값의 곱을 구하래요. 이렇게 곱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은 a만 구하면 범위가 주어졌네. 주어진 범위에서 여기다 또 이 범위가 여기도 적용되네. 범위가 둘 다 적용되네. a를 구하래요. 그러면 a만 구하면 이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a를 구할 건데, 애들이 잘 못해요. 애들이 이것까지 잘해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이렇게 하고 이제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잘하고, 그래서 이제 fx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까지는 잘해요. 그래서 이제 위로 볼록한 그래프구나 이렇게 잡힙니다. 위로 볼록한 그래프. 그래서 이제 꼭지점이 a에다가 a제곱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애들이 손을 못 대.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제가 앞에서 항상 강의했죠. 꼭지점이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최대값이 오일 때 y가 최대값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fa가 g라고 했습니다. gx니까 ga가 최대값이 되는 경우, 또는 g-5가 최대값이 되는 경우, 또는 g0이 최대값이 되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한 다음에 그때 최대값이 55가 나오는 걸 찾아달라는 얘기야.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는데 오늘 잘 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을 때 항상 이제 꼭지점이 범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다. 그리고 저는 일단 그래프 3개를 이렇게 그릴까요? 왜 3개 그리는 줄 알겠지? 여기 내가 이렇게 A, 이렇게 A 구할 건데, 범위가 마이너스 5하고 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하고 0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A가 0보다 큰 경우겠지. A가 0보다 큰 경우. 그랬을 때 최대값은 F0이 이제 맥시멈이 되겠지. 그리고 이런 경우 되겠지. 이런 경우. A가 이제 마이너스 5하고 이제 여기 마이너스 5하고 0 사이에 있는 거. 그랬을 때는 여기 할까? A가 마이너스 5하고 0 사이에 있는 거. 그랬을 때는 FA가 맥시멈이 되겠지. 그런데 같아도 상관없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A가 마이너스 5가 되거나, 또는 이제 A가 뭐 0이 되거나 그랬을 때도 FA가 최대값인 거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없지. 괜찮아?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등호를 여기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제 이런 이제 한 번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 A는 뭐야?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경우지. 마이너스 5, 0 이렇게 했을 때는 F 마이너스 5가 맥시멈이 되는 거지. 선생님은 이제 I를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을 때 F 마이너스 5가 최대값, 위로 올라가니까 F0이 최대값, 또는 FA가 최대값, FA가 최대값,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분류를 한 거야. F0, F 마이너스, FA.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놓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연습이 돼 있으면 좋아.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서 이제 F0이라는 건 여기다 0을 집어넣을 거잖아. F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함수가 G니까 G0이라고 해야겠네. A를 또 이제 GA라고 해야겠네. A를 G-5 이렇게 해야겠네. 함수가 G니까 미안해요. 함수를 GX라고 적어놓고 FX라고 했네. 죄송해. 하지만 다시 찍을 수는 없습니다. 좀 틀리는 게 있어서 그냥 갑니다. 자, G0을 물론 G0이 1이잖아. G0이 1이야. 근데 최대값이 5라고 했으니까 야는 아니다 이거지. 야는 아니다 이거. 그럼 GA를 구하면 GA는 A제곱 플러스 1인 거잖아. A가 5라는 얘기는 A제곱이 4라는 얘기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여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건 A는 마이너스 2지. 그래서 A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A를 마이너스 2 구했네. 여기 생각나 많아겠지. 해볼까? G-5를 집어넣어주면 여기서 그냥 끝내는 거야. 얘가 나왔으니까. 자, G-5를 집어넣으면 집어넣기 싶었어 솔직히. 그러니까 마이너스 5를 이렇게 집어넣는 게 싫었어. 답이 나왔는데 얘가 5인 경우 해볼게. 아마 범위에 안 들어갈 거야. 그래서 안 되겠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5일 거고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이 5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이 5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25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하겠네. 없어져 버리네. 그리고 마이너스 10A 이렇게 되나? 마이너스 29 되네. 29는 0 이렇게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10A는 29 될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0분의 29 되네. 근데 이제 A는 마이너스보다 작지 않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A는 마이너스 2인 걸 구해두고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주면 되지. 이런 걸 빼고 주면 정말 좋은데 여러분들 보고 A가 마이너스인 걸 구해두라는 얘기야. 그러면 fx라는 것이 어떻게 돼? fx라는 것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니까 A는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런 상태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3이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괜찮겠습니까? 꼭지점의 범위가 이 제한된 범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값은 뭐야? 마이너스 3이겠네.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0하고 5가 0은 이 정도에 떨어져 있고 마이너스 5는 한 이 정도에 떨어져 있는 거니까 0을 또 더 줄여줄까 이렇게 y가 이제 최대값이겠네. 그럼 마이너스 5는 f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로 집어넣으면 16이니까 마이너스 1 제곱 빼기 3이니까 13 되겠네. 두 개를 곱하라고 했네. 최대값과 최소값을 마이너스 39 되겠다. 답은 5번 되겠네.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잠깐 좀 확인 좀 할게. 5번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지, 크게 여러분들은 이제 속 썩이려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꼭지점이 범위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런 스타일로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해도, 너희들이 꼭지점이 제한된 범위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렇게 분류하겠다. 그런 말만 할 수 있어도, 선생님은 상당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번 볼까? 7번. 나머지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않은 유형들이고 다 이제 했던 것들이라고 생각해. 7번도 했던 유형인데 쉬워 보이진 않아. 이게 어렵진 않은데 문제 읽어볼게.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림과 같이 135도로 꺾인 벽면이 있는 땅에 어떤 이제 이런 식의 있대, 땅이 있대. 여기 벽면, 이렇게 벽면. 벽면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덤불 모양을 해버릴게. 이런 게 아니라 135도래. 이런 벽면이 있는 땅에 길이가 75m 철망에 울타리를 설치할 거래. 길이가 75m인 철망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설치할 거래. 이렇게 이제 울타리를 설치할 거래. 좀 그렇게 그림 이상해서 울타리를 설치할 거래. 아이고 잘못했네. 여기 돼 있지 않네. 이렇게 울타리를 설치할 거래. 이런 식으로. 그래놓고 이 왼쪽을 A, 오른쪽을 B 이렇게 넣네. 그리고 야이니까 야이를 파란색 부분을 75m를 사용할 거래. 75m인 이제 철망을 사용해서 만들 거래. 그런데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농장 A와 사다리꼴 모양의 농장 B
N은 직사각형이고 N은 사다리꼴이네. 그런데 농장 A의 넓이가 농장 B의 넓이의 2배일 때 여기를 S로 놓고 S'이라 놓으면 S는 2S'이네. 그런 식이 있네. 그런데 이제 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B의 넓이의 이제 최대값을 구하래.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유형이야. 근데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다 해줬던 유형들이긴 한데 아마 좀 아이들이 힘들어할 거야. 근데 그거는 그냥 시키면 천천히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무슨 얘기냐면 그냥 위치도 설정해주면 돼. 여기 예를 들어 x라고 놓을게. 그러면 여기도 x 되겠지. 괜찮아? 선생님이 여기를 일단 y라고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를 일단 z 이렇게 놓지 마. 여기 z라고 놓으면 물론 문제 풀 수 있는 남학자 이거가 조금 더 이제 세분화 시켜줘야 돼. 135도라는 게 주어졌을 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135도가 주어졌을 때, 수선을 때렸을 거야, 수선을. 그러면 아이가 이제 x가 이렇게 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기가 지금 45도잖아. 여기도 45도니까 여기도 x가 돼. 그리고 여기를 z로 놔주는 게 좋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예쁘게 됐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 파란색으로 된 부분 있잖아. 이 파란색으로 우리가 얘가 75m라고 했잖아. x 하나, 이제 x 둘, 이제 x 셋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나머지 y z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3x 플러스 y 플러스 z가 75라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걸 써야겠지. s가 2s 프라임. 왜 처음에 z로 여기 놓지 말라고 했냐면 여기 z로 넣으면 아무튼 z 또 쪼개야 돼. z로 넣으면 여기 또 x로 놓고 여기 뭐 베타로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쪼개야 되니까 그럴 필요 없이 하자 이거지. 그러면 3x 플러스 y 플러스 이제 z가 75인데 넓이의 2배래. 요 직사각형의 파란색 직사각형의 넓이가 요 파란색 직사각형의 넓이가 요 이 사다리꼴의 넓이의 2배. 그럼 파란색 사다리 직사각형의 넓이는 xy잖아. xy가 나오고 사다리꼴 넓이는 여기가 이제 여기 적트 이렇게 할게. 그러면 이제 아랫변 더하기 사다리꼴 넓이를 하지 말까? 아니면 사다리꼴 넓이를 하려고 했는데 사다리꼴 넓이라고 하니까 이제 아랫변 더하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거 두 개를 쪼개는 게 낫겠다. 그러면 왜냐면 이 식이 간단하잖아. xz 이렇게 나올 거고 2분의 1 x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배만 해주면 되니까 이 식이 더 예쁘겠네. 왜냐면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 그리고 여기 삼각형 2분의 1 x제곱 되니까 이게 예쁘지. 이렇게 안 하면 조금 식이 복잡해질 수 있어. z 더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이렇게 좀 곱하기 높이 하니까 x 플러스 2z 플러스 x인데 이렇게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뭐 2zx 플러스 x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형태라서 이것도 이제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나을 것 같아. z 더하기 x 잠깐 볼게.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다시가 없어져 버리네. 그거 봐, 이것도 실수하잖아. 2분의 1 하니까 여기 x제곱 더하기 2xx 이게 낫네. 요거는 이거랑 똑같은데 어떻게든 양이나 자기 전개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어쨌든 뭐 어떻게든 상관없네. 미안해. 그럼 요거를 이제 이 식을 하나 얻어왔고 우리가 이제 b의 넓이라는 것이 이제 양이잖아. 양이. 그러니까 b의 넓이라는 것이 이 b의 넓이 s가 S 프라임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게 S 프라임이라는 것 같은데 S 프라임이라고 했는데 S 프라임이란 이제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z 더하기 2분의 1 x제곱인 거잖아. 야 이게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문자를 한번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럼 z를 x로 바꿔버리면 되겠네. z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버리면 되겠네. 어쨌든 최대값 최소값 물어봤을 때 너희들이 한 문자로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 한 문자로 가겠다.
그러면 일단 여기 야이 좀 풀어볼까 한번. 야이 풀면 xy는 2xz 플러스 x제곱이잖아. 이렇게 되지. 그런데 x가 0보다 큰 거니까 나눠보니까 y는 2z 플러스 x 되겠네. 그럼 y자리 2z 플러스 x 집어넣을 수 있겠네. 이거 집어넣어버리자 그러면. y자리 2z 플러스 x 집어넣어버리면 3x 플러스 2z 플러스 x는 여기 75 되겠지. 아, 뒤에 또 이제 z가 있지? 이렇게. 요 y자리에 2z 플러스 x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그럼 y가 75가 되겠네. 왜냐면 z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꿀 거니까 z하고 x만 있는 식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y는 z하고 x만 이제 두 문자만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식이야. y를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 이거 이제 없애버리자. 봐봐, 이제 이거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연습되는 과정이겠지? 자, 그러면 y를 풀 때 4x 플러스 3z는 75겠지. 오케이. 그러면 z를 우리가 죽여버릴 거니까 3z는 75 마이너스 4x겠지. 그렇게 되나? 잠깐만. 3z는 75 마이너스 4. 그럼 z는 3분의 75 마이너스 4x겠네. 그럼 z자리에 3분의 75 마이너스 4x만 집어넣고 표준형으로 바꿔버리면 되겠네. 자, z자리에 3분의 75 마이너스 4x. 25 마이너스 3분의 4x네. 25 마이너스 3분의 4x 이렇게 되겠네. 25 3분의 x. 이렇게 집어넣고 2분의 1x 제곱이 하면 되겠네. 근데 조금 이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런 거 했을 때 x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구해줘야지. 75 마이너스 4x 문제를 떠나가지고 뭐 그게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z가 0보다 큰 거니까 나이도 0보다 커야 될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될 거고, 그러면 75 마이너스 4x는 0보다 커야 될 거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75는 4x보다 커야 될 거고 x는 이제 4분의 75보다 작으면 되겠네. 이렇게 x는 0보다 크고 4분의 75보다 작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거를 뭐로만 바꿔주면 되느냐? 표준형으로만 바꿔주면 돼. 자, 이런 것도 연습이겠지. 한 문자로 바꿔줄 수 있느냐? 이런 걸 틀린 제도를 물어볼 때 한 문자로 바꿔줄 수 있느냐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한 문자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25x 플러스 2분의 1 x 제곱 되는 건데, y는 6분의 8 x의 제곱, y는 6분의 3 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5 x의 제곱 되겠지. 6분의 8, 6분의 3이니까. 그럼 플러스 25x인데, 자, 얘를 이제 마이너스 6분의 5로 묶어주면 x제곱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5분의 6이 들어가고 곱하기 25 x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겠지. 그래야 이제 6분의 5, 5분의 6 역수하면서 나올 때 25x로 나올 거니까. 얘네들이 계산해버리면 5에서 마이너스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30x 되겠네. 마이너스 30x 되겠다. 확인해보자. 남아 없어지고 6분의 150x, 6분의 150, 25x 맞네.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러면 30의 반은 어떻게 되지? 15. 15의 제곱은 225 되겠네. 마이너스 225가 나올 때 마이너스 6분의 5 곱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곱해줘서 양이가 이제 맥시멈이 되겠지. 그러면 양이는 약분이 되는데 3이 6 75되나? 잠깐만 212, 210 오케이 마마는 풀이니까 2분의 75 곱하기 5 하면 어떻게 되나? 350에 375 되겠네. 여기가 느눈이 보이네. 플러스 375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5 x 마이너스 15의 제곱 플러스 375가 되겠네. 15가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나? 4분의 75가 15보다 크네. 사이에 있네. 오케이. 아까 2분이었나? 2분의 375? 이렇게 되겠네. 잠깐 좀 확인 좀 해볼까? 7번. 잠깐만. 오케이. 이렇게 되겠다. 좋네. 자, 그리고, 문제하고는 상관없는데, 내가 지금 1번하고 2번은 잠깐 보면, 너희들이 요거는 그냥 바로 나와야 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1페이지 1번을 출제한 거는 일품책에 똑같이 있어. 1페이지 1번. 너희들이 1페이지 1번을 봤을 때 그냥 바로 안 나오면 선생님 섭섭할 거야. 아마 답까지 외워져 있으면 좋을지도 모르겠어. 선생님이 이제 이런 형태에서 선생님이 정사각형 하나 그리고 이런 형태에서 정사각형 이렇게 하나 그린 다음에 야이하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야이하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가 야이가 1인 정사각형이 주어졌을 때 선생님이 요 8개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건 이제 3분의 1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지. 넓이의 최소값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 이게 선생님이 풀어주지는 않겠지만 내가 지금 요거는 똑같이 출제한 거잖아. 그 일품 몇 쪽이지? 잠깐만. 미안해. 이게 다 표시를 해놓다기보다는 아마 니들도 찾을 수 있어. 우리 제자님들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찾지 않더라도 열심히 하시니까. 이제 52페이지 6번이지. 52페이지 6번 문제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8개의 교점을 갖고 대각선의 교점이 서로 일치하도록 서로 다른 8개의 교점을 갖고 대각선의 교점이 서로 일치하도록 서로 다른 8개의 교점을 갖고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 선생님이 한 번만 대충 해주면 여기가 x로 놓으면 여기 x고 여기 당연히 이제 선생님 수업 때 여기다 합동인 걸 얘기했었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루트 2x라는 건 여기서 문제가 필요 없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야이가 지금 1-2x가 되는 거지. 그지? x 빼줬으니까 그럼 야이는 어떻게 될 거야? 1-2x를 이제 루트로 나눠준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 x제곱이 몇 개 있고 4개 있고 루트 2분의 1-2x의 제곱이 몇 개 있고 4개 있고 야이의 뭐를 구해라? 이제 최소값을 구할 때 이제 넓이 최소값은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3분의 1이 나왔을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꼭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1번일 거야. 1번 넓이의 최소값만 물어봤으니까 1번 확인 좀 할게. 그렇지 1번 되겠네. 이건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을게. 저거 2번을 보면 선생님이 2번까지만 설명하고 나머지 건 니들이 다 풀어봐야 돼. 내일 위임물을 주면 선생님이 계속 진도를 조금씩 나가야 되니까 니들이 이걸 풀어봐야 된다. 내가 지금 해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타이핑을 했지만 타이핑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런 형태에서 야이의 넓이의 이제 최대값을 물어봤지. 야이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을 때 야이하고 야이의 반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6이라고 주어졌어. 6의 반은 여기가 3. 여기가 3m. 다른 거 중에 이렇게 안 보니까 3 주어져 있고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5라고 주었으니까 피타고라스는 여기는 4겠지. 4. 4의 반은 어떻게 돼? 2가 되겠지. 그럼 야이가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림을 조금 이제 그리면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의 넓이. 야이가 3이고 야이가 2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 반. 이 높이의 반. 해서 6m.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야 돼. 요것도 선생님이 일품책에서 너희들한테 해줬던 거고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까지도 다 해줬어. 아까 1번이 52페이지 6번이었다면 요거는 선생님 증명을 이제 보려는 애들이 있으니까 일품 51페이지 19번 일품 51페이지 이제 19번 그거 같이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자, 이렇게 해서 내일 만나도록 하겠고요. 제자님들 항상 노력하시는 제자님들 응원합니다. 자, 선생님 오늘 강의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프라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